뭐 오늘 45회 춘 문화과정이니까 이번 과정은 뭐 팔자술 종결이니까 마지막 과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가불병정 이제 기껏 이렇게 이제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종결 과정 좀 다른 문화 과정에 비해서 굉장히 학습하기 수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정하고 좀 다르게 한 2주, 요 팔자 과정 30시간 강의 들으면은 그 팔자 보고 그 사람의 뭐 현재와 과거 이런 거 아주 신묘하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건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가르칠 거니까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알량하고 미천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그냥 하는 거 잘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팔자술력이 이제 제가 좀 아시잖아요. 제가 잘 아시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뭐 평생 명리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좀 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삽질이라는 거 내가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그런 팔자술 실전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30시간 공부한 사람이 십수년 명리 공부한 사람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더 적합하고 자신있고 신속하게 맞추는지를 여러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뭐냐면 후퇴예요. 후퇴술이라는 거 시기운성 얘기하는 시기운성. 시기운성이라는 거 뭐냐면은 음양이야, 음양. 그러니까 우리 팔자술의 음양오행을 동양교학체계가 다 음양오행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데 종래 팔자술의 모든 텍스트는 오행의 생극제화라는 그런 입법 체계로 공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음양은 오행의 생극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음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팔자술 실전에서는 누가 더 실력의 우위를 나타내냐면 음양의 지식체계에 밝은 사람들이 훨씬 더 식면 우위를 드러내요. 근데 그 음양을 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보느냐? 그 음양의 상황을 가지고 물상을 읽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간수 쭉 이렇게 읽으면은 뭐 처음에 가벌병정 이렇게 나오다가 시기운성, 생육대록 이런 거 한 번 있다가 생육대록에서 한 페이지 정도, 두 페이지 정도 그냥 태는 어떻고 양은 어떻고 생은 어떻고 이 설명 나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오행의 생극제화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여러분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한 장짜리, 두 장짜리가 팔자술 전체 텍스트의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반을. 근데 그 반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포트에 이제 실기 공부할 거니까 잘 그냥 듣기만 하면은 알게 돼요. 내가 왜 지금 학원에서 선생을 하고 있는지, 왜 장남이 나는 유산을 못 받고 우리 동생이 유산을 다 받았는지 이런 걸 금방 알게 돼요. 금방 팔자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일단 자. 그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요, 학교나 가정이나 종교계나 준교훈은 딱 하나예요. 많은 좋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뭐 맥심 금언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 현철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을 준 얘기는 딱 하나예요. 그냥 참아라. 참고 기다려야. 그거밖에 없어요. 참고 기다리라 뒤에는 뭐가 있냐면 희망을 가져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조건 참으면 그냥 얼추 답이 나와요. 남편이 좁히면은 계속 참아야 돼요. 한 10년간, 20년간 맞으면 21년째 될 때부터 갑자기 이게 해결해가지고 안 때려요. 참아야 돼요. 왜 웃지? 이거밖에 없는데 답이? 참아. 예를 들어서 나는요, 사람들은 나에게는 다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는데 자기만큼 누구나 다 괴로워요. 외롭다고.
근데 나만 외롭다고 생각한 사람만 우울증이고 정신병원 가요. 답이 뭐냐면 그냥 참고 참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일이 해결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이미 저지른 일에 있어가지고 자책하고 이 세상에는 윤리나 도덕, 모랄, 그 다음에 처절한 자기 반성이 자기를 망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동네 요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 그 여자들이 말이죠. 어디 가가지고 애인 없는 여자들이 별로 없어 요새. 난 다 피고. 그런데 나는 어디 가가지고 나이트클럽 한번 처음 친구 따라 놀러 갔다가 말이야. 방에 부킹 한번 들어갔다가 말이야. 거기서 강간 한번 당했다고 말이야. 남편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고. 혼자 몹시 고통스러워가지고 말이야. 결국은 정신까지 망가지고 멘탈까지 붕괴되는 이런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명리 공부하면 말이죠. 명리 선생이 말해요. 옛기년아도 어떻게 네가 서방질을 하고 말이야. 한행년같이 그냥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야단치는 거 말이죠. 그거는 약간 덜덜이 선생이나 선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약간 땡중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거지. 명리를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다른 남자하고 외정을 통해 가지고 말이지 그런 숱한 진짜 나쁜 짓을 한 게 너 남편을 어떻게 살렸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너무 정당화시키고 그럴 거 아니지만은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팔자에서 죄라는 것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 팔자에서 죄는 그냥 여자입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내가 집을 나가가지고 허튼 수작을 하지 않았으면 남편은 파산한 겁니다. 돈을 잃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돈을 파산하거나 돈을 잃었으면 이 여자는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남편은 건강에 반드시 침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쟤는 오천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난 일에 대해 가지고 떳떳해질 수 있는 것이 그냥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니까 슬픔입니다. 팔자를 보면은 스스로 이런 지식체계에 의해서 납득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지식체계에 의한 납득을 통한 자기 구원은 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남편도 용서할 수 있고 자식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 엄마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되게 웃겨요. 자기 아버지를 끝도 없이 원망하는 그런 여자들도 많아요. 내 제자들 중에서도. 그럼 아무리 명리를 가르쳐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싫어요라고 해요. 그건 뭐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아무리 가르쳐도 선생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나 팔자 그렇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리고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러지 않았으면 계속 조언해요.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내가 모르겠다니까. 그런데 각각 다 자기가 사는 건데 그렇게.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냥 팔자를 보니까 운이 안 좋아서 뭐 이때 무슨 뭐 일지가 깨져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음양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음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음과 양은 뭐하지? 합하지. 합해가지고 뭘 하죠? 생산하죠. 자식을 놓잖아요. 그 생산이라는 것이 음과 양이 합해서 생산한다는 것은 어떤 실제적 성과를 내느냐 일단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해서 합하지? 이것은 호태라는 그 기능에 물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과정에서 나 이제 물상 가르칩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니까 물상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태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상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물상. 그래서 팔자, 포태, 물상, 추lun기입니다. 정확하게. 팔자, 포태, 물상, 추lun기를 지금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명리를 평생을 해도 삽질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행의 생극제와의 이치를 평생을 통해서 터득해본들 음양이 빠져있으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정교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좀
자, 그러면 합이라는 건 뭐냐?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팔자술 그 오행 생극 재화를 할 때는 천간 베이스가 몹시 중요합니다. 천간의 그 생극 재화. 그래서 격국의 성패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는 철저하게 그 지지수를 공부하는 겁니다. 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지를 보고 지지에 우리가 보태가 정해졌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일간을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지지수를 공부하는데 그 지지에서 합작이라는 거 삼합입니다. 삼합.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합해져가지고 실제적인 성과를 내냐는 것은 삼합국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거예요. 육합가 아닙니다. 육합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간합, 오합, 간합 베이스나 육합 베이스는 실제적 생산과는 무관한 겁니다. 아주 무관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과는 삼합 베이스에서 나온 거예요. 합국,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회 이럽니다. 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회작이라고 하거든. 회작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좀 이제 서설이 길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론의 강의 들어가면은 한 5, 6년 전에 그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스펜서 교수라고 이 사람이 피크 앤 밸리라는 책을 냈어요. 피크, 봉우리와 계곡 이런 책을 냈어요. 그 책을 쭉 읽어보면은 누구나 정상에 있을 때도 있지만 정상 가면 뭐가 나타나지? 협곡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지금 힘들고 지친 모든 영혼들한테 이 사람이 어떤 주는 메시지는 그 협곡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정상에 오르게 돼 있다. 정상에 오르게 돼 있으니까 다시 너에게는 다시 반드시 좋은 희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참고 견뎌봐. 이거야? 책 살금이야.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너무 훌륭한 책이라고. 피크 앤 밸리라는 책은 2천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이 책 진짜 엄청난. 그 다음에 뭐 또 여러분 간간히 뭐 들을 겁니다. 뭐 시크리트, 성공의 열쇠 했었고 뭐. 그 다음에 뭐 성공의 뭐 열쇠는 뭐 감사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믿음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자기개발서 요즘 난리 나요. 그 다음에 뭐 스티븐 코비의 뭐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 코비는 사업해가지고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망가져서 갔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갑자기 우리 엔돌핀 뭐 야 얘기하면서 뭐 이상구 박사가 나왔다가 이상구 박사 아저씨 암 걸려가지고 좀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정말 찌질하게 가셨거든. 그분이 진짜 힘들게. 그 다음에 우승 강사 정덕희 씨 뭐 이렇게 하다가 그거 좀 땡칠이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다가 뭐 아파가지고 자살해버리고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되게 가벼운 내용이에요.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이러는데 그 명리라는 베이스에서 볼 때는 참 터무니없이 가벼운 사실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뭐 공부하냐면 이거 공부하잖아요. 그죠? 명운 공부하잖아요. 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운이라는 게 운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오늘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운이 뭐냐 도대체? 파동, 사이클 다 좋은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거 파동이잖아, 그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나쁜 타면 이렇게 내려가고 뭐 제가 주식 좀 아는데 이거 뭐 맨 뭐 쌍봉 치고 뭐 올라갔다 고점 치고 내려가고 그런 기술 분석하고 다 이거 얘기한다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이렇게. 근데 운이 안 그래요. 운이 안 그렇다. 운에는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4가지 크게 운은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패턴이 아니라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피크 앤 밸리로는 피크 앤 밸리 정도의 수준. 인류 역사상 항상 내려왔던 이런 그
그런 교훈의 그 수준과는 비교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그냥 제가 호텔을 가리키기 전에 운에 대해서 제가 발견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고 운에 대해서 제가 조그만 저술도 있고 그걸 영문으로 다 작업도 해놨고 제가 이렇게 영어권의 책을 이렇게 내려고도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냥 보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운기의 특징 네 가지 뭔가 이제 얘기. 자, 호텔 그냥 공부해요. 자, 우리 그냥 병화년을 기준으로 하자. 병화 어떤 사람이? 자, 인, 오, 술, 삼합합자가지, 그지? 여기에 호텔은 뭐지? 생. 이거는 왕이 되죠, 그죠? 이거는 묘되죠, 묘. 그래야 그래요. 묘됩니다. 자, 12운성. 자, 어떤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지? 태어나면은 갓난애기지. 맨 처음에, 그죠? 12운성이란 뭐야? 한 사람의 생장멸 가적을 12단계로 구분한 거지. 태어났어요. 생. 그 다음에 태어나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하지? 이제 씻기지. 씻기고 빨가벗겨서 씻기죠. 빨가벗겨서 씻기잖아. 욕하죠, 그죠? 그 다음에 씻기서 이제 성장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옷 입히죠. 옷 입히고. 돼. 자, 이렇게 점점점 애가 어떻게 돼? 건강해지고 커가는 거죠, 육체적으로, 그죠? 돼. 이제 태어나서 씻기고 옷 입히고 이렇게 우리가 짧게 구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좀 크면은 애들이 뭐야? 꼬맹이들이 빨가벗고 놀잖아. 뭐 꼬치 친구 이런 얘기 하잖아. 부끄러운 것도 없잖아. 그렇게 막 놀다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고 조숙해지고 사춘기 지나고 그러면 이제 옷도 입고 오양도 내고 이러면서 정식으로 의관 갖추잖아요, 그죠? 요 시점이 나이를 보면은 결혼하는 나이예요, 결혼. 성년이 된 거야, 일단 20세. 사람이 언제까지 성장하냐면은 20살까지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성년 딱 되면은 신체는 어떻게 되지? 어른이 돼요, 그죠? 정신은 미숙한 거예요, 아직. 미숙한 거지. 그러니까 신체는 성장되고 정신은 미숙하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라는 건 물상이 뭐냐? 물상. 팔자에 관대가 있다는 것은 물상이 뭐냐면은 의관을 갖춘 물상이야. 그럼 의관을 갖춘 잡을 가진 애들은 뭐 경찰, 검찰, 의사, 판사, 검사, 그 다음 또 뭐야? 종교인 이렇게 있잖아. 종교인들 있잖아요. 꼭 법복 입고 거기다 약간 이제 좀 뭐 멋 좀 더 하려면은 괜히 찢어서 꼬매가지고 입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상한 그 교황청에 가면은 그 지위들이 높을수록 복장이 훨씬 더 우스꽝스러워집니다. 그렇잖아. 그 교황들 콘클라베 할 때 복장 보면 전부 다뭐 빵모자 하나씩 쓰고 다 이렇게 있잖아, 그지? 관대물상을 하는 애들은 싸가지가 없고 정신적으로 미숙합니다. 검사가 말이죠. 70평생 사업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세금 좀 안 냈다고 당신은 왜 세금 안 내고 사업해? 이러면서 압박합니다. 야, 내가 씨가 세금을 안 내는 이유가 진짜 구구절절한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이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그냥 머리 감고 스님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절하고 스님 존경하지만 스님이 여러분들보다 아는 것은 정말 족도 없습니다. 15살 때 학교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도 알고 싶어 해서 산에 가가지고 머리 감고 굴에서 기도만 했는데 내가 처자식 놓고 먹고 살려고 애쓴 사람하고 정신적인 그런 캐파가 달라.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 스님 엄청 존경하잖아, 그지? 꼭 하는 얘기들이 저런 역술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하잖아, 또. 뭐 아니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 명리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다 안다, 이거야. 그 다음에 관대에서 좀 더 성장하면은 록이지, 록, 그제? 록 하잖아, 그제? 록을 받으면 이제 결혼해서 자식들을 이제 부양하고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월급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협파가 높고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도 아니고 장차관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판검사도 아니고
그냥 대기업에서 부장쯤 한 사람이 가장 아는 것도 많고 안목도 높고 이해심도 높고 그냥 보통 직장인 임원급들이 가장 큰 수용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록의 단계는 대단한 거예요. 록의 단계는 진짜. 그래서 이 록이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더 올라가면은 정점을 칩니다. 왕. 이 왕의 단계는 말이에요. 능수능란합니다. 다 압니다. 다. 그래서 이 왕이 뭔 짓을 하냐면은 우리가 그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모랄 이런 경계를 너무나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여기에 목숨 거는 애들이 이거예요. 종교에 가면 뭐합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눈으로도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하면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고. 지옥 그냥 가냐? 아니 맨날 자비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그런데 일단 한번 어겨보면은 지옥에 가서 그냥 원상복귀 좀 시키고 몇 대 때리면 되는데 불로 매일 지지고 그러면서도 죽지 않는다 그러고 토막을 어떻게 내고 이게 도대체 사람하고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 진짜 웃긴다니까. 내가 불교책을 읽으니까 이 지옥 수라에 대해서 지옥의 종류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이게 부처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 진짜 지옥이 한 218개가 되는데 진짜 인간이 진짜 해괴하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런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단계만 가도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규범은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의 단계라는 말이죠. 지금 오늘 선생님이 좀 이수라는 사람이 와서 좀 명리 좀 배우려고 하는데 뭐 이상한 소리하고 지휘 얘기 좀 하고 뭐 해서 이렇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제 얘기를 쭉 했을 때 나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벌였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그냥 수용이 된다니까. 자기 괜찮아. 자기. 선생님 저 정말 이거 죽을 자를 졌는데 예를 들어서 레미제라블 그 영화 별로 뭐 전 재미없던데 그 장발장이 말이죠. 은총대로 훔치러 가야 했습니까? 근데 다시 또 잡혀왔잖아요. 잡혀왔을 때 그 신부가 용서합니다. 용서.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그냥 박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레미제라블의 원래 그 원서의 그 결말은 굉장히 비극입니다. 장발장이. 결국은 자벨한테 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총살하고 죽는 겁니다. 장발장은 평생 그 불안하게 살았고, 이 사람은. 근데 신부가 말해요. 이렇게 딱 용서해버렸으면 용서를 해줘가지고 장발장에게 서강을 주고 힘을 준 것 같지만 장발장을 진짜 평생 불안하게 살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장발장을 내가 위해서 신부가 그렇게 내가 자기를 재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잡아가라. 그래가지고 장발장이 잡혀갔으면은 장발장이 감옥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장발장이 어떤 종말을 받았을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에 옳고 그르고는 없는 겁니다. 옳고 그르고는 없는데 그 신부가 어디 잘했냐 못했냐 예를 들어서 다 떠나서 그 빅토리고가 장발장을 쓸 때 뭘 생각을 했냐면 자베르는 장발장을 잡아서 응징을 해야만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는 장발장이 한 짓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또 잘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계가 좀 다른 겁니다. 이 왕의 단계가. 근데 선생님 금방 관대불상은 안 그렇다고 하잖아요. 8차에는 관대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신부는 관대라는 불상이 있었기 때문에 신부의 사제의 길을 갔고 그 사람 팔자에는 왕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팔자가 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왕이 있고 요 왕에서 약간 떨어지는 게 새입니다. 새는 이제 물급필방 완전히 크게 오르면 새 떨어지잖아, 그지? 근데 이 새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정점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새하다 이러면은 뭐 기력을 상실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노련하고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새예요, 새. 그러니까 이 새를 우리가
자, 이거는 있잖아요. 전부 다 신살입니다. 장생, 도화, 월사, 망신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망신사. 그러니까 팔자공무에서 신살은 뭐 안 맞아. 또 신살은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러면은 너무나 진짜 섣부르고 나 팔자 더럽게 못 맞춰요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신살을 모르는 애들 팔자를 전혀 못 맞추는 겁니다. 근데 신살을 그러면은 안다고 해가지고 팔자 잘 맞추냐 그게 아니라 이 음양의 포트의 합작기를 잘 알아야 되거든. 자 이렇게 일단 되는데 새가 있고 새라는 건 반환살입니다. 그러니까 팔자에 새가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일단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럼 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요. 병 드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운기 현상의 팩트를 보면은 거의 이 수준이야. 관대는 좋고 병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병이라는 건. 그 병이 우리가 신사로 따지면 역마예요, 역마. 그러니까 역마불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집에 있으면 아프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안 아프다는 사람 많지. 그 간단한 겁니다. 원래 병자인데 이 병자가 역마 신사를 물상으로 대체하면은 물상으로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체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물상 대체라는 걸 일단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아픈 거야.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 운동이 너무 좋잖아. 운동하니까 너무 개운해. 땀 흘리고 나니까 아프지도 않아.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운동 마니아들은 운동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적극 권유해. 운동 좀 하라고. 그건 지 얘기야. 지가 병이 있어서 그런 거야. 병이 없는 사람한테 왜 자꾸 운동을 하라 그러면 운동만 하면 짜증이 나는데 아프고 예를 들어서.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제한된 병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병이라는 게 나쁜 거 아니고 일단 없는데 그냥 병 다음에 어떻게 되지? 죽잖아요. 죽어요. 죽었다 이러면 게임이 오버잖아요. 팔자에 사가 있으면 막간 것 같잖아. 그치? 물상이라는 걸 잘 이해 못하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죽는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지고 펄펄 강의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이수가 어제 날짜로 죽었어요. 그 내가 죽을 때 선생님한테 얘기해, 우리 매니저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참 명리를 좀 더 잘 하고 싶었는데, 잘 가르치고 싶었는데, 내 수명이 내일로 종결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고, 내가 아마 내일 오후 3시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대에 명리를 좀 했다는 사람인데 3시에 죽는다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했는데 그날 살아나고 그 다음날 죽으면 쪽팔리잖아요. 근데 나 3시에 혀를 깨물어도 죽어버릴 거라고. 그러면은 그게 전설이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나십니다. 진짜 이수가 훨씬 더 유명해져요. 그러니까 살아고 해서 막 가는 게 아니야. 살아는 것은 죽는 시점에서는 뉴스가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알려주고 팔자에 사가 있다는 것은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다 이렇게. 그러나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관인 중에서 팔자에 예를 들어서 관이 있는 자리가 사지에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의 직업은 활동적이겠어?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겠어? 가만히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냥 넌 직업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 물상을 어떻게 우리가 다듬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팔자 푸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디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수가 누구? 야 한번 만나보자 해라. 이래가지고 어떤 큰 스님이나 만나기 전에 네가 와라 이 자식아. 내가 안 갈 테니까. 그러면 이제 어쩌고 와. 기분 나쁘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사주 몇 개 들고 왔다. 이러면 제가 원샷 은퇴해 줍니다. 얘는 뭐하는 놈, 얘는 뭐하는 놈. 그거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는 기격이에요, 천격이에요 따지지 않고 제가 물상을 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묘 가잖아요.
묘면 이제 좀 맛이 많이 갔잖아. 이제 이거 저기 뭐야. 죽어가지고 이제 묻히잖아. 근데 이 묘를 우리가 무슨 뭐냐면 화계라고 그래, 화계. 그러니까 화계는 그냥 보통 명사야. 예를 들어서 뭐, 루시인 같은 중국의 대가가 운이 화계로 화계운으로 접어드니까 나 진짜 이제 안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화계라는 건 운이 안 좋은 것은 보통 명사인데 화계도 묘한 겁니다. 근데 팔주책 읽어보면 뭐 화계가 좋다는 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화계라는 거는 뭐냐면 선생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몇 시에 죽는다고 했더니 과연 그 시간을 죽어가지고 유명했는데 자 오늘은 이수 선생을 땅에 묻는 날입니다. 다 모입시다. 이래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날까지 다 기억해 준다니까. 무덤 묻히는 날은 꽃도 들고 오고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응? 아 선생이 좀 골 때리긴 했지만 그래도 야 당대 학문이 좋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선생을 칭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니까. 이 묘에 담겨 있는 것도. 그럼 뭐 그래도 죽어서 땅에 묻히면 좋을 게 뭐 있을까?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면에는 좋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묘의 단계예요. 묘가 딱 지나면은 뭐가 되지? 절이 됩니다. 예? 절. 이 절이 말이에요. 빨간 걸로 하죠. 이 절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수 선생 하던 게 한 1년, 2년 지나면 이수 선생이 몰라? 예를 들어서 묻혔는데 선생님 전작이 남아있고 한동안 이수 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 가면은 이수라는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 때는 코미디언 하면 이기동이었어, 진짜. 이기동. 근데 요새 이기동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야, 그렇게 유명했던 이기동도 몰라? 이러면서 세대가 구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절의 단계에 가면은 사람은 끝난 겁니다.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야,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있잖아. 다 그냥 뭐 말썽도 피우고 이랬는데, 말자 걔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불량 이성교제라고 해가지고 잘렸어. 그럼 학교에 퇴학당했어요. 그 이후로 말자 소식을 들어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 애들은 팔자에 뭐가 있는 거야? 절이 있는 겁니다. 절. 그러니까 말자는 너무 안 됐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말자는 너보다 훨씬 예뻤어. 최소한. 왜 그러냐? 말자가 왜 예뻤냐면 있잖아. 이 절이라는 건 있잖아요. 뭐하고 합격했냐면 자 병화는 어디서 절하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이제 신에서 절해요. 신. 자 신은 뭐하고 합작하지? 신, 자, 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죄송. 미안해요. 해에서 절제 놓여요. 해에서. 자, 해는 절지라는 것이 놓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절이라는 건 현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팔자에 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절이라는 것은 뭐하고 합을 하냐면은 그 절이라는 게 드러나려면은 현상으로 드러나려면 그것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합작을 해야 돼. 합국을 해야만 그게 드러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절이라는 건 뭐하고 합작하냐면 묘라는 글자하고 해를 합을 하는 게 있어요. 묘. 그래 안 그래요? 해묘미 하잖아. 해묘미. 그럼 이 사람이 말자가 학교 다닐 때 퇴학을 당하려면은 반드시 그 팔자나 운에서 묘라는 글자하고 합이 됐을 때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묘라는 게 있는데 묘는 뭐야? 묘극이야, 모교. 그래서 말자는 너보다 예쁘라고 내가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애는 욕이라는 상황도 드러났어요. 더 깨끗하게 씻었고 더 예뻤다니까. 그럼 말자는 왜 자빠졌느냐, 말자가. 말자는 너보다 예뻤기 때문이야. 그래서 옆에 남학생이 건드렸고 중학교 때 임신을 한 거야. 넌 안 예뻐서 걔는 관심이 없어서 나한테는 말자라서 건든 거야. 그러니까 말자를 건드렸는데 말자는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한 거야. 어떤 애는 놀고 그렇게 해도 말자보다 더 심하게 놀아도 안 당하는데 말자는 당했어. 왜냐하면 신살이 합작됐기 때문에 그 현상이 드러난 거예요. 팔자 선생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사에 나. 그것도 아주 확신을 가지고 공부 좀 했다는 거예요. 왜 안 맞아? 도화이고 있는 애들이 도화가 그게 뭐 끼가 많고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 딸 도화인데 전혀 끼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저기 내 처제는 도화가 뭐 중중한데도 말이야 무슨 뭐 매주같이 생겼어.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 도화의 현상으로 드러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내가? 합국이 돼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화가 있다라고 하자, 팔자에. 그러면 이 도화는 어떻게 그것이 결과로 드러날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냐? 해묘, 그 다음에 또 뭐야? 미잖아. 여기 보면은 미가 돼 있어. 자,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서. 이거 왜 쓸 게 많냐? 자, 생한다 그랬잖아, 아까.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돼 있잖아. 도화라는 게 있으면은, 자, 어떤 사람이 병활주가 묘가 있었어요. 묘월에 났어요. 묘월에 났는데 미생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도화라는 글자가 뭐하고 합작된 거지? 새하고 합작된 거 아니야. 욕새합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욕새합작이 됐다 이러면서, 아까는 새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 내가? 정점에서 떨어졌다 이제 반환이라고 그랬지. 반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한 장 의미하는 거예요. 말 한 장. 그러니까 옛날에 좋은 말을 탔다는 얘기인데 요새 얘기로 하면 뭐가 되겠어? 좋은 차 타는 사람이야. 그 말자가 갑자기 동창회에도 연락도 없고 이러던 말자가 어느 날 말자가 나타났어. 말자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학교에서 옛날에 잘렸고 벤츠를 타고 나타났어, 말자. 그게 말자의 운명이야. 그러다가 말자가 말자야 너 어떻게 진짜 너 대단하다. 다 칭송하기 시작해 그때. 그렇지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가 어느 날 말자가 또 사라졌네. 여기 어디 갔냐? 그 운에서 이거부터 합작될 때 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아이돌 스타들 여러분 얘기 많은데 아이돌 스타들 예쁘잖아요. 그죠? 아이돌 스타들이 너 어떻게 스타가 됐냐 딱 물어보면은 공부를 못했어 일단. 굉장히 못하는 애들이 많아. 그리고 이 애들이 뭐 했냐면 나름대로 고통이 있었어. 뭐냐면 연습실에서 연습생 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 연습실에서 뭘 했어요 애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청소하고 그거 계속 반복했지. 목욕이라는 그 도화라는 게 있으면은 계속 강내고 반복 묵상이야 이거. 굉장히 뭔가를 반복해야 돼. 반복을 하다가 갑자기 쇠했다고 그러면은 뭐예요? 아이돌은 뭘 타고 다니지? 조그만 차 안 타고 다닙니다. 반드시 회사에서 좋은 차를 내주고 있어요. 그 운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작될 때 스타덤이 보는 거예요. 근데 팔자 원국에서 합작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운에서 합작될 수도 있겠지. 근데 원국에 내가 도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도화가 뭐하고 합작되어 있어야 좋겠어? 쇠하고 합작되어 있어야 훨씬 좋은 거지. 근데 그 원국에서 그 도화라는 글자가 뭐하고 합작되어 있으면 절하고 합작되어 있으면 재능이 원수야 얘는 진짜. 이뻤던 게 쟤라고 진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신살의 효용이라는 것은 현상이 나타나려면 합작이 돼야만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 이제 알겠지 그제? 그렇죠. 이거 하나만 일단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책의 저자 팔자 선생 저한테 집안집 팔아서 와가지고 비교하자라 알려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제 혹시 여러분들 가르치는 선생님 있으면 오늘 가가지고 좀 가르쳐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 자, 내가 지금 삼합에는 몇 가지가 있나?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그지? 이런 패턴이 하나 있어요. 모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여기서 아주 고사스러운 데 올랐다가 어떻게 됐다? 작살나는, 완전히 작살나는, 계곡에서 무조건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점핑했다가 다시 훅 가는 이런 의미가 하나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디테일, 여기 형충파의 물상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국적이 있겠지만 이렇게
훅 올랐다가 훅 빠져나가는 물상이 있어. 여러분들 옛날에 굉장히 스타고 잘 나갔던 애인데 갑자기 아침 프로 이런 데서 찾아보면 완전 페인트 있는 애들 있잖아. 아, 저놈은 전력세 합작의 발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00%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한순간에 불타올라가지고 짧고 굵게 살자는 놈이 있고, 야 길고 가늘게 가자는 놈이 있고, 2인자로 살아라 하는 놈이 있고, 1등이 아니면 무소속인 놈이 다 있는데 그건 다 지 경험의 얘기고 지 취향의 얘기고, 팔자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저기 해운대에 보니까 좋은 차들이 참 많아요. 근데 좋은 차를 자기 적정 차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 절대 부자 아닙니다. 정말 부자들은 말이죠. 오히려 건실한 차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 우리 서울에 가면은 청담동에 청담동이라는데 이제 너무 좋다고 하면은 그 청담동 딱 중심 센터에서 한 3km 반경 이렇게 그리면 거기에는 지위고 뭐하고 이런 거 아무도 안 통합니다. 그게 뭐 연예인들이 아무리 지나가도 고개짓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뭐 장관차관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고, 거기는 누가 더 좀 잘 쓰고 누가 돈 많냐에 가장 통하는 동네예요. 그냥 거기는 누가 쏘나의 문제란 말이야. 거기에는 그냥 좋은 차들이 질비합니다. 좋은 차들이. 부산에 아마 내 생각에 부산에 여기 뭐 롤스로이스 팬텀 이런 차 한 서너 대 있을 거예요. 부산 전체에. 근데 청담동에 가면 롤스로이스 팬텀 하루에 한 10대 이상 있습니다. 주차돼 있습니다. 밤에 예를 들어서 술집에 뭐 차도 뭐 마사지도 있고 뭐 별의별 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 뭐 대리점도 없고 그냥 자기가 직접 외국 사오고 뭐 이런 놈들이 있는데, 그 애들의 그 팔자는 말이에요. 반드시 새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새가 있는 놈들이니까 뭐하고 합작하겠어? 욕하고 합작하겠지. 도화는 뭐예요? 주색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차를 갖고 노는 것들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3년 이상 거기서 버티는 놈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대교체 계속 일어나. 절로 간 놈들은 다 절로 가고, 절지. 뭐 또 절하니까 또 사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절된단 말이야. 걔 요즘 어디 있냐? 연락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창회에 명부들이 다 있잖아. 그지? 그런데 그 명부에서 주소가 파악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단절된 겁니다. 그 사람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 주소록에서 소식이 없을 정도면 맛이 간 거잖아. 완전히. 그지? 단절물상.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서 야, 걔 사라졌던 애가 걔 여기 있다더라? 다음에 한번 나온다더라고 할 때는 어떻게 나오냐? 절대로 행색이 초라하게 나오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반환하고 합작됐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남들이 운이 그런데 야, 어떻게 나는 운이 너무 진짜 역같아가지고, 아니 월급쟁이가 신용불량이 걸려가지고 진짜 나 이제 예를 들어서 돈 300만 원 갖고 생활하던데, 이제는 진짜 용돈 얘기를 받아가지고 돈 30만 원 갖고 내가 이거 생활하고 있다. 그거 가도 운기의 바닥이라고 안 해요. 운기의 바닥은 절지 있는 애들이야. 이건 완전히 마태에 간 거예요. 마태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하고 있지도 못해. 주로 어떤 애들이야? 처자식 다 버리고 어디로 가? 산에 가거나. 절대 고독으로 가요. 자기가 무슨 뜻한 바가 있으라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팔자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절제는 애들은 단절물상을 겪습니다. 단절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절해서 가는 애들이 화려하게 부하는 게 자기가 도통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말씀 그냥 운에 달린 겁니다. 이 단절물상이 절, 욕하고 합쓸 수도 있고, 절이 뭐하고 합쓸 수 있지? 절, 쇠 합작도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운은 가장 파행적인 운기를 보이는 사람들은 팔자에 전력세 합작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도화가 있는 사람이거나 절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반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절지는 신사로 뭐냐면 겁살이다. 겁살. 남의 것을 뺏는다고. 선생 전력세 합작이 있습니다. 그 팔자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부모 만나서 내가 컸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내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보다 좋은 차를 탔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좋은 차를 타기가 뭐해서 아버지 제가 차 한 대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네가 무슨 돈이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집까지 차를 안 갖다 놓고 맨날 집 아파트 주차장에도 못 갖다 놓고 아버지한테 들릴까봐 차를 숨겨놓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절제는 뭐 맛이 확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돈도 다 까먹고. 이 묘한 게 있다 이게. 직장인이 직장을 그만두잖아. 직장인은 뭐가 있어야 직장인이 되겠어? 록이잖아. 록. 자, 록 한번 볼까? 사지. 이거 아니야 이거. 뭐하고 합작해? 유하고 합작하죠. 유하고 합작하잖아. 유. 사하고 합작하잖아. 그제? 축 뭐야? 양을 빠뜨렸네. 절 다음에 태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자, 축. 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작할 거 아니에요. 응? 건실한 직장인이 절제해 놓이는 부분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닌데 우리 오빠는 직장생활 잘 하다가 완전히 막아가지고 가져가고 지금 소식도 끊어졌는데 그거는 록도 있고 절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고 기본적으로 직장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죽었다 생각하는 거야. 벌벌벌 거리잖아. 정신 못 차리잖아. 예를 들어서 나 죽었다고 생각하잖아. 야 진짜 저기 뭐야 진짜 집에 차 앞같이 다 붙고 진짜 가상으로 틀어져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직장이 제일 성실한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별거 아닌 문제잖아. 근데 직장 생활만 평생 한 사람이 직장에서 딱 잘리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죽는다 그래요. 이거보다 더 마태에 가는 애들도 절제해 있는 놈들은 뭘 하는지 알아? 저 사찰에 절에 도망갔다 하자. 그래서 그 절에 도망가가지고 매일 술 마시고 놀아요. 스님하고 돼지고기 구워 먹고. 왜 그러냐면 이게 욕이라는 거하고 합작하기 때문에 그래. 아이고 이제 뭐 여기서는 이거. 근데 이 직장인이 그 사지하고 합작해버리면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긴장감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전력세 합작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왜 저러냐, 저는 그 정도 갖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 하는 놈이 이제 직장을 딱 그만두면은 뭐 합니까? 또 연금이라도 실직자 수당이라도 받으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면 구제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분양당한다고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오래 안 봅니다. 다시 직장을 구할 때 이거 확장될 때 구합니다. 이런 운기 패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가지 않고 적당하게 떨어져가지고 적당한 건 아니지만 좀 떨어져도 완전히 바닥을 치진 않아. 이 전력사적 있는 애들은 말이에요. 일단 딱 지국거리 잖아? 그러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셈이 없어. 챙길 것도 더 챙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그냥 일단. 그리고 그냥 그러다가 그 운이라는 게 이거 록사양 합작이라고 하는 거야. 록사양 합작. 합작이라는 거 내가 현상으로 드러나려면 합작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 사마에 우리 4가지 패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크 앤 밸리가 다 통하지 않아. 피크로 가는 사람은 피크를 가려면 이게 피크잖아. 이게 합작되는 사람이 피크로 가는 사람. 생, 와, 묘 이렇게 합작으로. 네. 선생은 생왕묘 합작이 있습니다. 생왕묘 합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어때? 울잖아요. 우는 거 왜 울까? 태어날 때 왜 울까 애가? 태어나면 애가 막 울어. 왜 울까? 그때 기억이 나요? 내가 왜 하는 건지? 일단 시끄럽다. 근데 그 울음소리로 이 애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지? 네. 아니 같은 명리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도 자기의 실력을 다지고 이러면서 이렇구나 깨치구나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거 나만 알거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대단한 명리학자거든 하고 밝히고 떠듭니다. 이거 뭐가 있어서 그래? 색이 있습니다.
내가 신월에 난 임수일간이거든. 그러니까 장생이 있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생이라는 거 선전하는 겁니다. 선전, 프로페간다에 내가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제일 나아. 이렇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에 그 방송 보셨잖아요. 방송에서 자랑하지, 그치? 하도 편안하게 자랑하니까 아나운서가 벙 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전에 능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실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에 나는 세상에서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 같고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근데 내 생각인데 그걸 밝힌다니까? 아주 뭐 지성이 장렬하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생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선생님, 우리 선생님 조금만 겸손하시면 좋을 텐데. 이게 명리를 안 배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야, 선생님 팔자를 몰랐어, 이때까지? 그 다음에, 저도 자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생왕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의 그 수용력은 굉장한 겁니다. 선생님 어제 지나가는데요. 어떤 남자들도 붙잡혀가지고 굉장히 모욕당하고 병으로 머리를 맞아서 깨졌어요. 그 남자가 은인이다. 너 안 그랬으면 너 진짜 하수구 공에라도 빠져가지고 크게 다쳤을 거야. 예를 들어서 너도 그렇게 당한 거 괜찮고 그 사람도 너에게 그 정도 위생하면서 다행이다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가가지고 경찰관한테 붙잡혀 왔으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줬어요 이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선생님 뭐 덕망이고 자비심은 주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 딱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참 내가 왜 이걸 훔쳐갔을까 이거 나한테 좀 돈을 좀 달라고 하지. 애처로운 거예요. 그냥 순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리 선생을 뒤에서 뒷담화를 까고 선생을 욕하고 이랬는데도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이러면 그냥 자연 용서가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그 여자 제자들이 많았고 여자들 매니저들 있는데 이 매니저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선생의 여자라고 이렇게 미치겠어요 정말. 한번 악기라도 했으면은 뭐 그냥 쪽팔려서 가만히 있겠는데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좋아서 그랬겠지. 하지만 선생을 진짜 좋아하고 진짜 내 여자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선생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사람들은 선생의 여자라 그러면 진짜 그런 거 해가지고 시끌시끌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뭐 이렇게 화가 확 치밀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askfuture.com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 번도 글을 삭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글이 올라오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선생이 도량인을 부른 게 아니라 왕합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울고 그런데 누구나 다 아기가 태어나면 뭐라고 하지?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애는 있잖아. 이쁘고 안 이쁘고 없어. 딱 태어난 애를 엄마가 버리잖아. 그래가지고 바구니에 딱 담아가지고 아무 집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이게 뭐야 하고 문 딱 닫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키워줄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 애가 별로 이쁘지도 않아 진짜. 이게 무슨 화성인인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생겨도 이 애를 대해서 케어해주고 이뻐해줘요. 근데 3살짜리, 4살짜리가 더 이쁘거든. 눈망울도 또렷해지고 이런 애들 막 집 앞에 데려다 놓으면은 아무도 안 키웁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그러니까 이 애라는 특별한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화합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후원하고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펀딩 같은 거에 우리가 의존하는 체제, 누가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런 투자와 힘을 받는 사람들은 이 장생이라는 성분이 있어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펀딩해주지. 그 다음에 투자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지만 그 닷컴하고 그럴 때, 이렇게 투자하면 이러이러한 결실과 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플로우 차트 통해서 아무리 내가
그 성에게 설명해도 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고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하고 힘만 빼는데 나한테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내 얼굴만 보고 투자할 생각을 이미 굳힌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라는 건 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내가 얘기했어. 야, 명리 이게 만만치 않아. 아무리 학고방에 말이야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1년 동안 손님들 이렇게 대하다 보면 반드시 너를 도와주는 귀인이 출연해요. 그게 뭐 도심지의 역세권이 아니야. 이 귀연은 진흙에서 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초췌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데에 앉아 있어도 오락가락 하던 인원들이 와가지고 이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크게 돈 받기도 하고, 그지? 네. 이런 건 장생이라는 성분이 있어야 원조와 혜택을 수여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묘로 떨어지잖아. 묘. 상당히 낮은 묘로 떨어집니다. 직장을 잃고 중내 산에 나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게 아니라 더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묘 이게 하게 침잠하는 거야. 침잠. 근데 침잠할 때 예를 들어서 침잠해가지고 뭐 하냐면은 왜 하게라고 했냐면 가만히 묘에 갇혀서 누워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묻혔다. 묻혀서 가만히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움직이지는 전혀 못하지. 뭐가 나온다? 작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들고 내가 움직이면 누가 후원을 해줘야 되잖아. 야, 이거 명작인데? 이렇게 봐줄 수 있는 후원을 만나면 뭐하고 어떻게 해야 돼? 요런 애들이 운기가 정점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알게 되면 이거 뭐야? 너는 지존의 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지존의 도를 받는 애들은 뭐냐? 그래서 학력고사 수석하는 애들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강남에서 가해랑 가해 다 시키고 차 태워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학력고사 수석하는 애들은 없어요. 일단 아버지가 일단은 청소부. 그래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교과서만 읽었습니다. 어디서 교과서 읽었어? 좋은 스탠드에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다락방에서 스탠드만 읽은 거야. 그게 묘의 단계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 칭찬해주고 아껴주고 하지. 그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 학수적하고 나면은 선생님들, 동네 주민들 다 인터뷰 붙어. 그는 정말 가난했지만 진짜 열심히 하고 우리 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후원하고 또 동네에서 뭐야 서울대 법대 가면은 동네에서 뭐야 돈 걷어가지고 뭐 해주고 뭐 다 해주잖아. 이런 거야. 이런 운기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운기는 크게는 네 가지 패턴이지만 형충바에 따라 가지고 급변하는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욕이 있다. 요거는 뭐하고 충하지? 요는 유하고 충하잖아. 팔자에 욕도 있고 사도 있으면 욕사충의 물상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죽어서 뭐 하는 거야? 시신을 닦는 연습의 물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해필이면 오늘 사고 났다 이러면은 이 사람 팔자에 욕사충이 있는데 4일날 4년에 사고가 났다. 이러고 죽어서 이미 시신을 닦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일상의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귀신이야 뭐야. 이 학문을 통해 가지고 말이야. 학문을 통해 가지고 정점 직관이 고도화된 단계에 오르는 게 그게 신기의 단계예요. 신기의 단계. 진짜 촛불 켜놓고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보이는 거란 말이야. 촛불 꺼지면 끝난 거예요. 진짜 살랑살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땡치예요. 끝까지 한번 학문적인 수단을 가고 하면은 별의별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왕묘 합작이 있어. 자, 지금 세 가지 내가 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전력세 합작. 전력세 합작. 전력세 합작. 전력세 합작. 그 다음에 뭐 했지? 록사야 합작. 록사야 합작이 있어. 지금 생왕묘 합작이 있어요. 생왕묘 합작. 다시 우리 리뷰 간추려서 내가 설명할 거야. 설명하는데. 자, 이렇게 좀 돼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해 봅니다. 병태대 합작. 병태대 합작. 병이 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지? 대 합작이 있어. 옷을 입는 것상이 있어. 그 다음에 요 어디로 가냐면은 태. 이 태 굉장히 낮은 단계니까 물론 절지보다는 높은 단계야. 내가 다음에 다시 보시겠지만
절제 다음에 약간 어려운 게 뭐야? 태잖아, 태. 태라는 것은 잊혀졌다가 우리가 사람이 이제 나중에 죽어서 완전히 잊혀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오지? 뭐 윤회 과정을 보면은 다시 누군가의 자식으로 잉태되잖아요. 잉태가 딱 되면은 수태 딱 됐지, 그지?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출산을 언제 알아요? 2개월, 3개월째 태기가 딱 오는 거 아니잖아, 태기. 그러면 뭐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고 그러지만 이 애가 잘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보장이 절대 없어요. 그렇잖아. 보통 그때 유산되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이 애가 야 이제 세상 밖으로 곧 나올 거야라고 하는 것은 임신 7, 8개월은 지나야 이제 배 이만큼 부르고 이래야 이제 이게 그래서 이 혈자에 양이 있는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이 태지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 언제 죽을지. 태지에서 태 속에서 나올 거냐 아니면은 갇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엄마의 그 모태가 굉장히 어때요? 어둡고 캄캄하잖아요.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갇혀 있다. 자, 아까 내 관들은 뭐라 그랬어? 제복물상이라고 그랬지. 제복물상이 있는 애들은 다 갇힌 생활을 한다 안 한다? 군인이 저 전방에서 같이 있어야 되고 경찰도 저 근무해야 되고 스님은 어디 있어야 돼? 절간에 같이 있어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범죄자는 뭐예요? 교도소에 같이 있어야 되잖아. 교도소에 같이 있을 때 뭐 정장 입고 뭐 사복 입고 같이 있어? 뭐 입고 같이 있어요? 제수복 입잖아요. 복장 공간에 갇히는 사람들은 복장이 필수야 같이. 그래서 그 스님하고 목사들이 거기 자꾸 가. 범죄자들을 인도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동료야, 동료. 왠지 끌려. 그래서 가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형제요 이렇게. 사실은 둘이 형제야. 그걸 알고 형제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용히 높은 거고 형제야 같으면 내가 법복을 입고 돌을 닦듯이 당신은 제수복 입고 같이 있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은 감옥도 가면 말이야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감옥 가가지고 징역을 살면 죽음을 넘긴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 안 가겠다고 연락이 도망다니지. 그러면 반드시 한자복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돼 있어요. 같은 불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감옥에 가면은 밥도 맛있어. 선생님 해봐서 알아. 보리밥 줘요. 그래서 감옥에 온 사람들은 당뇨병을 다 나와서 온다니까. 거기서 있는 놈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아니 시간은 차고 넘치고. 그래서 우리 미결수 한 2개월 처음에 있다가 이제 재판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예전에 금융 양도성 예금죄 사건 때문에 있었는데 너무 컸어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 때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이라고 해서 금융질서 교란이라고 해서 판사가 검사가 저한테 아니 나이도 젊은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큰 그러면서 내 생각에 얘가 나하고 동갑 같아. 검찰청 특수부에서 동갑 같은데 생긴 것도 병신 같고 군대도 안 갔던 것 같아. 이런 새끼가 진짜 군대에서 나를 만났으면 정말 근데 막 저시기 하더니 여시가 갑자기 나오고 이건 개털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참다가 그냥 너보다 100배로 많이 새끼야. 이 한마디 해가지고 10년형을 받았어요. 10년형. 아이고 나는 재판 이게 구형 받고 뭐 받고 이런 절차를 잘 모르니까 아니 나를 감옥에 10년 살라는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양도성 예금증서 사건이라는 게 CD 사건이 뭐였냐면 금융실명제 때문에 사채시장에 CD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돈 넣고 돈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100억대 정도 현금을 조성해서 CD를 일시에 사고 그다음에 만기에 되면 팔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CD만 나오면은 내가 무조건 치는데 CD가 예를 들어서 CD라는 건 예금증서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명동은행 상업은행 명동지점장이 CD를 3천억 이상을 사채시장에 뿌려놨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보호 예수된 걸 다 뿌려놓은 거야. 그냥 주인이 다른 거지. 근데 그건 우리는 CD 다 샀는데 만기를 할 때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면회를 오셔가지고 그 1년 동안 그 검찰청 조사부에서 특수부의 조사를 계속 받다가 그때 제가 명리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공부하게 됐어요. 그게 있는데 뭐 1년 동안 조사를 받고 뭐 이게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는데 검사가 10년형을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주 좋은 변호사를 사고 그랬으니까 뭐 한 3년 정도는 견딜 수 있겠느냐 그렇게 3년 정도 될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3년이면 내가 얼마든지 견딘다. 3년. 왜냐하면 구치소에서 벌써 딱 들어가니까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그 경비사원들인데 그 안에서도 사기를 쳐요 애들이. 5천만 원 사기로 들어온 놈이 50억 사기치고 들어왔다고 했었고. 그래가지고 뭐 고사 읽으면은 뭐 50억대 무슨 경제사범이라는데 열어보면은 5천만 원도 안 되고. 근데 그 액수로야 나는 진짜 대적 상대가 저한테 없었어요. 그 액수가 한 1,600억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은행 무슨 1,600억을 굉장히 그래서 존경받았죠. 거기서 그래서 딱 있는데 할 일이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나 그냥 영화 본 얘기 그다음에 여자 얘기 이런 거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2개월 재판하러 갔는데 저 그냥 풀려났어요. 네.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3년 정도 예상하고 내가 3년 얼마든지 공상. 그리고 굉장히 제가 그때 내가 알았는데 적응력이 아주 강하고 어디서 떠준 데 잘 있더라고. 근데 밥이 맛있으니까 나 미치겠어요. 내가 입이 까다로운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새끼 잘 먹고 이거 놀고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사건에서 그냥 풀려났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화성온천 사장이었는데 이분이 한 1년 정도 있다 나오셨는데 그분이 제가 에스크퓨처닷컴을 할 때 처음에 투자를 해주신 거예요. 감옥의 그 인연이. 그 사람은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내가 본 영화 얘기 이런 거 하면 듣고 이랬던 사람이야. 그래서 날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그런 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근데 그 교만함이 얼마나 이랬냐면 그 감옥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게 그 교도관이 같이 그 사동에 이제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을 해도 왜 저런 공무원을 할까? 아니 왜 저는 교정 공무원을 할까? 한심한 놈들 이렇게 지를 재수면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참 교만한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원래 주택은행에 근무했는데 맨 처음에 과천지점이라는 데 갔는데 정부 종합청사가 있어가지고 모든 은행들이 다 했는데 쭉 돌아보니까 이게 여직원들 여자 회원들 중에 평균 외모가 가장 떨어지는 게 우리 은행이다. 주택은행이다 이게 내가 애들한테 여기 한일은행 애들도 나왔고 상업은행도 나왔는데 우리 애들이 제일 떨어진다. 근데 저기 가보니까 왜 주택은행 애들은 못생겼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애들을 데리고 막 장난치고 이랬고 그만큼 내가 여자 회원들을 주임님하고 잘 따르고 이래서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그 주택은행 여직원들은 당시에 그 신부감으로 인기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약을 거기서만 담당했고 그 여직원들이 자기 집을 안 산 애들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조그만 여직원들 이렇게 했던 애들이 나보다는 100배 낫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이렇게 그 애들이 이상하게 감옥까지 또 면회를 와서 쪽팔리게 진짜 내가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을 내가 겪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못났구나라는 걸 제가 내가 참 못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큰 깨달음 같지. 천만에 내 인생에서 제일 병신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네. 그리고 내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내가 결혼해가지고 3년 안에 반드시 그 남편이 재수없게 형액을 실감하고 이런 재수없는 여자가 내 와이프고 이런 거 다 알게 됐어. 이게 내가 알겠다 보면서.
그런 거, 나는 뭐 집사람이 좋은 여자고 만족하고 살지만, 팔자가 다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저는 그냥 자책에서 확 벗어났어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좀 미약한 지식체계인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확신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공의 키워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병이 있는 애들이 태는 뭐야? 갇힌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 수옥사이라 그러는 거야. 갇혀있단 말이야. 그 갇혀있는 애들은 무슨 물성이 따라다닌다고? 관대물성이 따라다닌다. 관대물성. 전신적 수준은 별로 안 높아요. 이 대하고 병하고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갇혀있어야죠. 그 다음에 제일 이동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복장물상을 갖춘 사람들이 이동이 많습니다. 산에서 수도하는 스님들이 세계 여행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만행이라고 합니다. 봉답기가 다른 걸로 얻기 위해서. 야, 아니라 팔자가 그냥 그런 거야. 강대물상을 하면은 많이 돌아다니게 돼 있고, 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어디 가서 또 어떻게 갇혀 있고, 이런 물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재수가 되는 것과 공직자가 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경찰과 범죄자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나냐?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은 형권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잖아, 그지? 그 다음 형을 받는 거나 형을 행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지? 그럼 형이라는 물상이 있겠어, 없겠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묘가 터지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여기 팔자에는 뭐가 있냐면 자묘형이든 이런 물상이 반드시 병태대 물상에 형이 교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물상이 교체된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 팔자술 종류별로는 지난해에 내가 강의를 처음 38회 문화에서 한 건데 그때 강의하고 내용이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선생이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하던 강의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뭐 배워왔냐? 아니에요. 과거의 조각들, 편린들을 다 모으면은 이것을 완성해낼 수 있어요. 옛날에 박도사라고 부산에 있었는데 박도사 1화 있어요. 박도사는 부산에서 5명이 하나 봤다는 정도로 부산에서만 놀았잖아요. 물상이 강하려면 한 지역에서 엄청 오래 있어야 돼. 물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자갈치 시장에서 내가 앉아가지고 물상이 주저면 이게 뭐 뱀장어 장사를 하는지 이게 조개를 구워서 파는 놈인지 고래고기 파는 놈인지 금방 알아. 물상. 금방 알 수 있는데 필드가 다르면 틀리죠. 그런데 박도사가 강명지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강명지가 틀렸다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선생님 뭐 고시학기가 됐는데 안 됐다. 그럼 실력 규정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박도사 일화 중에는 뭐가 있냐? 팔자를 딱 읽으면서 이거 뭐 냄새가 난다. 또 정화조사하고 가지. 이렇게 맞췄다. 팔자에서 냄새도 정화조사하고 하려면 차를 끌고 움직여요. 병태대 합작이 있는 사람인데 그 병태대 합작에서 정화조사하고 하는데 우리 저기 똥 풀 때 예를 들어서 똥을 푸더라도 우리가 뭐야 그냥 복장 갖추고 똥 풀게 하니까 그 작업복이 있어요. 작업복이 예를 들어서 똥을 풀 때 진술 충미에서 어떤 게 가장 축축하고 냄새가 날 것 같아? 축이에요. 축. 그 축이 그 사람의 관이고 직업이야. 잡이고 그 병태대 물상을 짰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사유하고 사색하고 만들고 이러면서 물상이 어떤 체계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팔자에 도화가 있다. 도화가 있으면 과연 끼가 많고 예술적 재능이 있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끼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건지 알겠지, 그제? 우리 애는 전혀 어릴 때는 숫기가 많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중학생 때부터 제가 저렇게 난리를 친다. 중학교 때부터 도화가 어떻게 됐다? 합작으로 들어온 거예요. 대본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잘 알아요. 현상으로 들어가려면 합작해야 된다.
그다음 물상에서 어떻게 일어난다. 이제 다시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아시겠죠?